오늘 남들 절반만 공부하고 수학 1 찍는 법 말해드립니다. 특히 수포자들은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접근해야 해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어서오고 바로 시작해보자. 내 수학 공부법 영상은 조회수 76만이 나왔었어. 거기서는 5분 공부법, 코난 공부법, 무의식 공부법 3개를 말했는데 찍은지 오래됐기도 했고 님들이 영상 찾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2024 버전으로 새로운 영상을 찍는 거야. 내가 아까 말한 3가지 공부법 외에도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또 어떤 커리를 타야 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짚어보도록 할게. 2024 석관함의 수능 수학 공부법 총정리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참고로 오늘 내용에는 내 공부법 책인 국영수 1등급 만만해지는 책하고 의치한 1년 만에 가는 책 내용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야. 시작할게. 우선 님들 가장 좋은 수학 공부법이 뭘까? 그래 맞아. 정석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 문제가 풀릴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면서 푸는 거야. 비록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도 집중해서 20분 동안 문제를 잡고 매달리다 보면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늘어남. 부정할 수 없는 팩트지. 그래서 그렇게 야무지게 제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 참 쉽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방법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수포자가 많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게 필요해. 왜일까? 왜 why? 간단해.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자, 여러분 수학 문제 풀릴 때까지 답지 보지 말고 최대한 머가리 굴려가면서 수학을 풀어봐.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인내심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방학 기간 하루 5시간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대가리가 금세 터져버려. 이건 일제시대 독립투사급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방법이 가능한 사람은 두 부류뿐이야. 첫 번째는 수학적 센스가 타고난 상위 1%, 또 다른 부류는 의지가 개쩌는 상위 1%. 이런 사람들이 이 방법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수학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일단 님들 수학 공부 처음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개념 강의를 골라. 현우진 형님 시발점 같은 거 들으면 되겠지. 그래서 1강 들었어.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개념 간단히 복습해. 아,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이해만 하라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대부분의 학생들 어떻게 하냐? 쌤을 예로 들어볼게. 쌤 가져와. 그런 다음에 쌤 모든 문제를 다 풀어. 그런데 쌤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문제가 개 많아.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풀다가 죽어나가. 그래서 사실 3등급 이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수학 인강 완강 자체를 못해. 슬프지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중요하다. 잘 들어봐. 바로 이건데 개념 인강 듣고 10분 정도 간단히 복습한 다음 유제 예제급 쉬운 문제만 푸는 거야. 문제 쉽잖아. 문제 수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냐고? 바로 이강 고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석가야 이런 식으로 랠리물을 공부하면 되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두 바퀴 돌릴 때 쌤 비단계 문제를 풀면 됨. 외려 이렇게 하는 게 수학적인 논리를 체화시키기에도 훨씬 좋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포자일수록 개념 인강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을 거야. 그런데 일단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또 인강 듣잖아? 그러면 놀랍게도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어버려. 심지어 이건 수학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벌어지는 현상인데 수포자 애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를 처음부터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난이도 하 유제 예제급만 풀라 이거야. 그런 다음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중 난이도 즉 센으로 치면 B를 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쯤 되면 수학적 개념도 훨씬 잘 이해가 되고 문제 풀기로 수월한 상태가 세팅이 되는 거야. 인강도 두 번째 듣는 거고 유제 예제급은 이미 한 번 풀었으니까. 아,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인강을 두 번 듣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인강 개념 들었던 내용을 책 보면서 복습을 해도 돼. 이건 님들 역량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던 말을 계속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번 완강해야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어. 인강 완강한 성취감을 바탕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이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쉽게 했겠지. 그럼 이제 쌤 비단계 문제를 풀 텐데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야. 아까 내가 말한 방법이 있잖아. 가장 정석적인 방법. 그래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지? 맞아.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고민하면서 푸는 거. 비단계 문제를 그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님들이 20분 30분 고민하면서 문제 풀잖아? 대부분의 수포자들은 그 30분 푼다고 가정했을 때 30분 중에서 25분을 딴 생각을 해버림.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애초에 수포자 애들은 수학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30분 동안 고민할 거리 자체가 없어. 30분 동안 고민할 컨텐츠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게. 그 첫 번째 공부법이 바로 5분 공부법이야. 이게 뭐냐면 스탑워치로 5분을 재면서 절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 님들이 쌤 B를 풀잖아. 문제 읽었어. 이해를 했어.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 맞아. 어떤 공식 써서 풀어야 될지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보는 거야. 공식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면 개념 교재를 살짝 컨닝해서 아, 이 공식이었지 하면서 그 공식대로 풀면 돼. 그렇게 풀다 보면 잘 풀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겠지. 그런데 시간이 5분이 됐단 말이야. 5분이 딱 됐어. 그러면 미련을 버리고 답지를 딱 보는 거야. 답지를 보면서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지. 이 방법이 왜 좋냐면 일단 수학을 풀면서 너무 늘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아까 방식처럼 20분 30분씩 잡아 돌리면서 풀면 내 머가리에 든 수학적 지식은 없는데 딴 생각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수포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야. 최소한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어떤 공식을 써서 풀지 생각하고 내가 손을 대서 풀어봤잖아. 이 모든 걸 한 문제당 5분 컷을 찍어주는 거지. 또 내가 문제를 어느 정도 풀면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답지 읽어도 이해가 꽤 잘 된단 말이야. 또 이 방법의 특장점은 이렇게 해야 진도를 개빠르게 뺄 수가 있어. 아까도 말했잖아. 이렇게 비단계 문제를 한 바퀴 다 돌리고 와서 그 다음에 또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수학적인 논리가 체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을 못할수록 무조건 5분 공부법을 써서 푸는 게 좋음. 물론 님들이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고 이미 1등급이면 이런 방법 쓰지 않아도 됨. 자, 이렇게 비단계를 쓱쓱 빨리 풀어서 또 한 바퀴를 돌렸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바퀴 돌리게 되는데 세 번째 바퀴 돌릴 때는 이젠 인강 안 들어도 됨.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 바퀴 때부터 인강을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어. 인강 들었던 개념 교재 내용만 복습 고고. 그 다음 바로 또 쌤 비단계 문제 푸는 건데 당연히 예전에 맞았던 문제 풀 필요 없고 틀린 문제만 풀면 돼.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수학 공부법인 코난 공부법을 아까 말한 5분 공부법하고 병행하면 돼. 코난 공부법이 뭐냐고? 자, 님들이 5분 공부법 쓰면서 문제 푸는 중임.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있잖아.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풀이가 막히고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는 답지를 일부만 보는 거야. 그게 코난 공부법이야. 코난이 탐정이잖아. 그러니까 일부의 단서만 보고 그 다음을 추리해가지고 문제를 풀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3분 정도 수학 문제 풀었어. 그런데 중간에 막혔어. 안 풀릴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답지 일부를 보는 거야. 해설지를 손으로 좀 가리고 한두 줄 정도 힌트를 얻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이것도 수학적 사고력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바퀴를 돌려. 석가야, 네 번째 바퀴 어떻게 하냐? 할 수가 있어. 결론부터 말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 대신 4점짜리 제끼고 3점짜리부터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4점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석가야, 약 먹었냐? 왜 이렇게 기출 빨리 들어갔냐? 쌤 푼 다음에 다른 교재도 많이 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교재 많이 풀어도 어차피 나중에 수능 기출 풀면 똑같이 어려워. 그러니까 바로 수능 기출에 적응하는 게 좋아. 또 옛날처럼 수능 기출만 다 마스터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처럼 NG와 실무까지 다 풀어 제껴야 되는 컨텐츠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수능 기출 최대한 빨리 맛보고 최대한 빨리 마스터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 B까지만 태클을 타고 바로 3점짜리를 풀고 3점짜리 해결이 되면 쉬운 4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고 두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했지. 그래, 맞아. 첫 번째가 5분 공부법이고 두 번째가 코난 공부법이야. 자, 이제 마지막 끝판왕 공부법인 무의식 공부법이 나오는데 이 무의식 공부법을 써야 결국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 5분 공부법, 코난 공부법 다 좋은 방법이지만 초중급자용이라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1등급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수포자들이 수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빠르게 진도를 뽑아주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식이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의식 공부법 이야기야. 그렇다면 언제 무의식 공부법을 써야 될까? 님들 최소 3등급, 권장으로는 2등급 정도 떴을 때 무의식 공부법 해주면 돼. 이 무의식 공부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답지를 보지 않는 방법인 건데 한 문제당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최소 중킬러 되는 문제. 이거를 딱 10분 정도 고민하면서 푸는 거야, 하루에. 예를 들어서 님들이 킬러 6문제 정도가 고민이라면 하루 1시간 잡아놓고 각각 한 문제에 10분씩 시간 재고 고민하면 돼. 그렇게 10분씩 다음날도 고민해보고 다다음날도 고민해보고 이렇게 주 6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무의식 공부법이냐면 한 문제를 한 번에 1시간 고민하는 게 아니고 10분씩 6개로 쪼개서 그래. 이렇게 10분씩 6개로 쪼개는 것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 장점이 뭐냐면 10분 하고 나서 다음날 또 10분 고민하잖아? 그럼 그동안 24시간 지났을 거 아니야. 그동안 나는 물론 수학 문제 풀지 않았지. 그러나 24시간 동안 내 무의식이 저절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인간의 무의식이란 게 참으로 신기해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속에서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려웠던 문제 고민하면서 수학 풀이법을 해결하기도 하거든. 여기서 착안한 나만의 방식인데 하루에 10분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 문제씩 고민하다 보면 그 문제가 3일차나 4일차 정도에 수학 문제를 풀면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샤워를 하면서 풀이법이 떠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공부법을 써야 되는데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5분 공부법과 코난 공부법을 많이 체화시킨 다음에 킬러 문제쯤 되는 최소한 중킬러급 되는 문제들에만 이걸 적용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할게. 첫 번째 바퀴 돌릴 때는 개념 인강 듣고 유제 예제 수준만 푼다. 두 번째 바퀴 돌릴 때는 개념 인강 듣고 쌤 B 수준만 푼다. 여기서 개념 인강을 그냥 개념 교재 복습으로 대체해도 된다. 세 번째 바퀴 돌릴 때는 개념 인강 내용 복습하고 쌤 B단계 틀린 문제만 푼다. 네 번째 바퀴 때는 이제 수능 기출 3점만 푼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4점짜리를 푼다. 그리고 내가 최소 2등급이나 3등급이 찍혔을 때쯤 무의식 공부법을 적용하면 된다.